자,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AI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정말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바로 막대한 세금 혜택인데요. 과연 이 계획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 초고속 열차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형만 잔뜩 짓게 되는 건 아닐까요?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에이밋 칼럼에 나온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옛날에 19세기에 철도를 놓는 게 진짜 큰 도박이었거든요. 어떤 곳은 철도 덕분에 막 번영했지만 어떤 곳은 그냥 유령 도시가 돼버렸단 말이죠. 지금 한국의 AI 정책이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평가받는 AI 전략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.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. 첫째, 도대체 계획이 뭔지, 둘째,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하는 건 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. 그럼 첫 번째, AI라는 이 거대한 엔진에 대체 어떤 연료를 넣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지원책부터 한번 보죠. 정부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50%. 정말 파격적이죠?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이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잖아요? 그럼 연구개발비로 쓴 돈의 최대 절반, 그러니까 50%를 세금에서 그냥 깎아주겠다는 거예요. 정부가 특히 작은 기업들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여기서 딱 보이죠. 자, 기술 개발만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?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인프라입니다. 흔히 AI의 발전소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 말이죠. 중소기업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25%까지 또 세금을 깎아줍니다. 여기 표를 보시면 정부의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. 대기업이냐,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죠?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 몰아주겠다는 겁니다. 뭐랄까, 작은 묘목에 물을 집중적으로 줘서 빨리 큰 나무로 키고 결국엔 울창한 숲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림인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볼까요? 결국 정부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기술, R&D 지원. 둘째, 인프라 구축 지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, 바로 인재 유치입니다. 해외의 뛰어난 AI 인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무려 10년 동안 소득세를 50%나 깎아준다고 해요. 최고의 기술, 최고의 시설, 최고의 인재.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진짜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. 한 AI 정책 전문가가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. R&D가 인프라를 키우고 좋은 인프라가 인재를 끌어들이고 또 그 인재들이 더 뛰어난 R&D를 하는 그런 세계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. 와,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죠?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장밋빛으로 가득한 계획에 과연 그림자는 없을까요? 우리가 열심히 깐 이 철로가 혹시 아무도 오지 않는 유령역으로 향하는 건 아닐까요? 진짜 혜택을 보는 건 과연 누구일지 지금부터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이 과연 모두를 위한 혁신의 엔진이 될 것인가? 아니면 그냥 힘 있는 몇몇 기업들을 위한 보조금 잔치로 끝나버릴 것인가? 자, 이 표를 보시면 약속과 문제점이 한눈에 보이죠. 정부는 혁신을 촉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과도 없는데 돈만 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. 또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혜택이 결국 대기업한테만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리고 진짜 뼈아픈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인데요.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낼 세금이 있어야 깎아주는 거잖아요. 그럼 당장 돈을 못 버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은요,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는 아주 큰 맹점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면밀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이게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재정 보조금이 될 수도 있다. 한마디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똑똑히 지켜보지 않으면 혁신은 없고 그냥 기업들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.
자, 그럼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죠. 다행히 전문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이 철로가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게 하려면 어떤 신호를 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성공을 위한 길,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중요한 걸 제대로 측정하자. 두 번째, 진짜 혁신의 주역인 스타트업을 제대로 지원하자. 그리고 세 번째,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. 아주 명쾌하죠? 특히 두 번째,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 환급형 세액공제라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돈 못 버는 스타트업은 세금 혜택도 못 받는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. 낼 세금이 없어도 R&D에 투자한 돈의 일부를 정부가 아예 현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에요. 당장 내일이 막막한 스타트업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운영 자금을 직접 꽂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.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제대로 측정하자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여기 보세요. 그냥 R&D에 돈 많이 썼어요.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실제 제품이 나왔나? 산업 생산성이 진짜 올랐나?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졌나? 심지어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 감축에 기여했나? 같은 정말 실질적인 결과물로 평가하자는 겁니다. 그래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겠죠.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똑똑한 제안이 나옵니다. 바로 동적 적격성 심사 시스템인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. AI 기술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. 근데 법에다가 생성형 AI 지원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몇 년 뒤에는 그게 구식 기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지금 가장 중요한 최첨단 기술이 뭘까를 계속 심사하고 업데이트하자는 거예요. 그래야 세금이 늘 최첨단 기술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이 기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?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 대한민국은 지금 AI라는 미래를 향해서 정말 전례 없는 속도와 돈을 쏟아부으며 선로를 깔고 있습니다. 엔진은 이미 뜨겁게 달궈졌고 연료 탱크도 가득 찼죠.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이겠죠. 과연 이 열차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호등이 제대로 켜질까요? 이 기차에 일부 대기업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혁신가들까지 모두 함께 타고 번영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 같이 도착할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결국 앞으로 이 정책을 얼마나 세심하게 다듬고 또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.